많은 사람들이 화웨이 사태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미국이 중국 스마트폰 못 팔게 막은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화웨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 기업 제재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미래 기술 질서를 놓고 충돌한 사건에 가까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화웨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웨이를 스마트폰 회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실 화웨이의 본체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화웨이의 진짜 핵심은 통신망, 기지국, 인터넷 인프라, 기업 네트워크, 클라우드, AI 인프라 같은 분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웨이는 디지털 시대의 도로와 고속도로를 만드는 회사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쓰고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유는 뒤에서 거대한 통신망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바로 그 통신망을 만드는 세계 최상위권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5G 시대가 오면서 화웨이는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화웨이는 삼성과 애플과 경쟁하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상위권까지 올라갔고 통신 장비 분야에서는 사실상 세계 최강급 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화웨이는 중국도 미국 같은 첨단 기술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 화웨이는 단순 중국 기업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기술 영향력과 정보 지배력을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핵심 기업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화웨이를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를 깔고 다니는 거대한 기술 기업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신망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통신망을 그냥 인터넷 장비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통신망은 데이터, 금융, 산업, 군사, 정부 시스템, AI, 자율주행까지 전부 연결될 수 있는 국가 핵심 인프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 국가의 신경망 같은 존재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신경망을 중국 기업이 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5G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5G를 단순히 인터넷 빠른 기술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5G는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드론, AI, 군사통신, 도시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망에 가까웠습니다. 즉, 누가 5G를 장악하느냐가 미래 디지털 질서를 장악하는 문제처럼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화웨이의 기술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화웨이는 5G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했고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까지 엄청난 속도로 시장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이 진짜 두려워한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표준입니다. 화웨이는 단순히 기지국을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미래 통신의 규칙 자체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화웨이는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5G 필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전 세계 기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 그 규칙을 중국 기업이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만약 중국이 미래 디지털 표준 자체를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표준을 장악한 국가는 기술, 시장, 데이터, 생태계 흐름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국가 안보였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를 통해 정보 수집이나 감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중국과 화웨이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위험 자체를 허용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 세계를 흔든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바로 먼관저우 사건입니다. 먼관저우는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이자 화웨이의 핵심 경영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먼관저우는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갑자기 체포됩니다. 미국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이란 제재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웨이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겼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먼관저우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 경제 범죄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 핵심 기업의 후계자를 직접 공격했다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 내부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퍼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에서는 캐나다인 2명이 체포됩니다. 많은 서구 국가들은 이를 사실상 보복성 억류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인질 외교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즉, 화웨이 사태는 단순 기업 제재를 넘어 미국, 중국, 캐나다까지 얽힌 외교전과 정보전 수준으로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1년 먼관저우는 미국 검찰과 기소 유예 합의를 진행한 뒤 극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중국은 먼관저우 귀국 장면을 엄청난 애국주의 이벤트처럼 연출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분위기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많은 중국인들도 이를 미국 압박에 맞선 상징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때부터 화웨이는 단순 기업이 아니라 중국 기술 자립과 국가 생존의 상징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제재가 시작됩니다. 미국은 단순히 화웨이 제품 판매만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화웨이가 살아가는 기술 생태계 자체를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구글 안드로이드 서비스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게 엄청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튜브, 지메일, 구글 맵, 플레이스토어가 빠진 스마트폰은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반도체 제재가 등장합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핵심 생산 라인 자체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화웨이는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설계는 직접 하지만 실제 생산은 대만의 TSMC 같은 공장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화웨이는 반도체 설계도를 그리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TSMC는 그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 칩으로 만들어주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미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쓰는 공장은 화웨이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고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은 결국 화웨이가 설계도는 가지고 있어도 그 설계도를 실제 칩으로 만들어줄 최첨단 공장을 잃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현대 첨단 반도체 산업은 한 나라 혼자서 완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일본의 소재, 대만의 생산 기술, 한국의 메모리 기술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은 이 연결망의 중심을 이용해서 화웨이를 첨단 반도체 생태계에서 고립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 영업 방해가 아니라 첨단 기술 생태계에서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는 수준의 압박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엄청난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이 크게 흔들립니다. 한때 화웨이는 삼성과 세계 1위 경쟁까지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재 이후 해외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화웨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등장합니다. 화웨이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 통신 장비, 클라우드, 기업 사업, 전력 인프라 같은 분야로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반도체 자립에 더 강하게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메이트 60 프로입니다. 화웨이는 미국 제재 이후에도 자체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다시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중국이 미국이나 대만의 최첨단 수준을 완전히 따라잡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치적 상징성이었습니다. 미국이 막아도 중국은 결국 기술 자립을 시도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웨이는 스마트폰을 넘어 더 무서운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운영체제와 AI입니다. 화웨이는 하모니 OS를 통해 안드로이드 의존도를 줄이는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어센드 칩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제재 이후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화웨이는 이제 단순 스마트폰 회사가 아닙니다. 중국 AI 인프라와 기술 자립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도 굉장히 복잡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약화로 삼성이 일부 반사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미국의 기술 통제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화웨이 사태의 본질은 기업 하나를 제재한 사건이 아닙니다. 미국은 미래 디지털 질서와 통신망을 중국에 넘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중국은 미국 중심 기술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한가운데에 화웨이가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화웨이 사태는 스마트폰 전쟁이 아니라 미래 기술 패권 전쟁의 시작을 보여준 사건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술은 정치를 완전히 이길 수 없다는 현실과 강한 제재는 오히려 상대의 자생력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역설까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